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했잖아.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평면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P, x, y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의 정의는 원의 반지름분의 y좌표. 여기서 y는 y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P점에.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는 점으로 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삼각함수의 값이 반지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1로 바꿔도 삼각함수의 값은 안 바뀌어. 반지름을 1로 바꿔볼게. 그럼 반지름을 1로 바꾸면 여기서 r이 1이라면 그냥 y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값은 y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돼버리더라. 그래서 사인의 정체성은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 y 좌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이 1이라면 그러면 이제 x 좌표가 돼버리는 거지. 코사인 값은. 탄젠트 값은 이 자체로 바로 동경의 뭐가 돼버려. 동경의 기울기야 이 자체로. 그러면 너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특수각과 관련되어 있는 삼각함수의 값을 좀 쉽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인의 정체성은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자체가 사인 값이야 그냥.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사인 210도 얼마야? 라고 물어봐 만약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210도의 동경을 그려. 그럼 이 점이 y좌표를 그냥 대답하면 되거든.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얘들아 여기가 30도일 테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 얼마야? 여기 2분의 1이지?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사인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코사인 값은 이건 거고. 탄젠트는 이걸 기울기니까 얘랑 기울기 똑같을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되고 너희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센스가 생기거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지금 3, 3면의 동경이 위치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동경을 사사면에 그려서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동경을 사사면에 그려서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소리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지. 이 길이는 1이니까 여기 저절로 몇 도야? 30도고 60도야. 그럼 여기 30도니까 330도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건데 이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함수다 보니까 역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세타축이지 지금 독립변수가 세타야. 그럼 얘들아 지금 세타는 이 그림에서는 돌아간 양이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양이 세타야.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세타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타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그래프는 결국은 그 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땐 점찍기를 하는 거거든. 점을 찍어볼게.
자, 세타가 이렇게 0도야.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얼마야? 여기 지금 사인 0도 얼마? 0인 거. 여기 지나가 사인값. 이 함수가. 각이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y좌표는 커졌지. 그러니까 세타가 오른쪽으로 하면 y좌표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각이 더 커져 볼게. 이렇게. 그러면 y좌표도 조금 더 커져. 세타가 커진다라는 건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가 세타가 90도가 되면 y좌표 얼마 돼? y좌표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이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도 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찍힐 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동경이 더 돌아가 볼게. 그래서 동경이 더 이렇게 돌아가면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제? 다시. 작아지고 있지. 그러다가 동경이 180도가 되면 y좌표 얼마? y좌표 0이 돼. 그래서 여기 파이가 되면 0이 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겠지. 동경이 더 돌아가 이렇게. 그럼 y좌표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작아져서 여기 지나가고 그러다가 270도가 되면 즉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함수값 y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사인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연속적으로 쭉 갈게. 자, 동경이 더 돌아가. 그러면 이제 y값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커지고 있지. 그래, 2분의 3파이. 그러다가 동경이 다시 360도가 되는 순간 y좌표 얼마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2파이가 되는 순간 다시 함수값이 0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제 이 양상이 반복되겠지. 동경이 이제 한 바퀴 돌았고 돌 때가 이거면 다음 한 바퀴도 이거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점을 좀 찍어봤어. 그러면 사인 함수의 주기는 뭐야? 반복되는 최소한의 간격 2파이야. 괜찮아? 최대값은 얼마야? 1, 최소값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함수니까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이걸 한번 내가 정리해서 한 주기만 그려볼게. 세타 y는 사인 세타 그리자. 그러면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0,0에서 출발해서 꿀렁을 한번 하면 여기까지가 얼마? 2파이고 반띵 얼마? 또 반띵 얼마? 하나, 둘, 셋. 여기 얼마? 좌우로도 계속 있는데 내가 그냥 한 주기만 표현해 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무한도형으로 계속 뻗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의역 뭐야? 아니야, 쭉쭉 뻗어. 내가 그냥 여기만 그린 거야. 더 있어. 모든 실수. 근데 얘들아,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를 뭘로 써? 어떤 함수에서? x를 주로 쓰지.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x로 전환할게, 선생님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죠.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실수들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최대값은 1, 최소값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그러니까 2가 되거나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좀 알아봐야 돼. 여기 이렇게 계속 있을 거거든. 그럼 대칭성이 어때?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되겠죠? 원점 대칭 무슨 함수? 기함수. 너희 공수 2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같이 해놓자. 원점 대칭 되면 기함수가 되는 성질이 있어. 우함수, 기함수 한번 정의 좀 지금 외워버려,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되면 우함수예요. 이거 우함수 정의예요. 대칭성은 y축 대칭되는 성질이 있어.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성질이 몇 가지 더 붙는데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이니까 일단 기본부터 하나씩 늘려가자. 정의, 성질,
기함수 정의는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함수야.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대칭성은 원점 대칭이야. 정의, 성질. 근데 이 성질과 이 정의가 서로 필요촉 요건이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면 이게 되고 기함수고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야. 마찬가지고.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사인이 기함수인 거 우리 알아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계변환 하나가 암기가 되거든. 사인 마이너스 x는 그러면 사인 x랑 무슨 관계? 부호만 다른 관계겠죠. 식으로 봤을 때. 기함수니까 얘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대응시킨 것과 x를 대응시킨 것이 부호만 다른 관계여야 돼. 그러니까 너희 각변환 하나 외워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 사인 마 30도 구해봐 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마 사인 30도라고 하면 돼.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주기야. 주기 얼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얘를 사인의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제일 중요한 형태예요. 사인의 기본형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버릇해야 돼, 얘들아. 자, 사인 그려봤고 이번에는 코사인 그려보자. 코사인은 얘들아 반지름 1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야? x좌표. 그래서 x좌표를 추적하면 돼. 자,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있어. 0이야 세타가.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0,1에서. 그러다가 동경이 커지면 x좌표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다가 x좌표가 90도가 되는 순간 x좌표가 얼마야? x좌표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 x좌표를 추적하셔요. x좌표 무슨 수야 부호가? 음수 되다가 음수 하다가 이 순간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파이가 되는 순간 x좌표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각이 더 커. x좌표를 추적하세요. 이 점의 x좌표. x좌표가 계속 커지다가 이 순간에 x좌표 얼마 돼? 0. 이 순간에 x좌표 다시 0이 되고 자, 그러다가 x좌표가 다시 이제 양수지. 양수로 커지다가 360도가 되는 순간 x좌표 다시 얼마?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을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y는 코사인 세타의 곱단. 여기 당연히 좌우로 더 있는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더 있는 거지, 원래. 근데 한 주기 위주로 이제 일단은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너희가 넘어가자. 자, 그려볼게요. 기본형을 한번 정리해보자, 다시. 최대값 얼마? 최대값 얼마? 1, 최소가 얼마? 0, 여기서 시작해, 저기서 시작해. 저기서 시작하면 되겠지? 여기서 꿀렁을 한번 해.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다? 2파이다. 반띵 얼마? 얼마? 한 칸, 두 칸, 세 칸 얼마? 이렇게 돼. 그럼 이제 함수니까 동일하게 또 정의역부터 알아보자. 정의역 뭐야? 실전체 집합. 근데 우리가 이제 x축, y축 해서 y는 코사인 x, 독립변수를 x로 사용할게요. 이게 코사인의 기본형이에요. 치역은 이렇게 되고 대칭성 말해봐. y축 대칭 되죠. y축 대칭된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f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되는 함수. 즉 마이너스 x를 대응시킨 함수값과 x를 대응시킨 함수값이 서로 무슨 관계?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30도랑 같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각변환 하나 저절로 외웠어, 너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기야.
주기 뭐다? 2파이. 얘들아, 근데 너희 주기란 말을 살짝, 주기랑 반복을 조금 구별하긴 해야 되거든. 어, 오늘이 목요일이지. 오늘부터 14일 있다가는 목요일이지. 그럼 목요일에 주기는 14일이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반복되는 최소한의 간격을 뜻해. 그러니까 목요일에 주기는 며칠이야? 7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2파이, 반복되는 최소한의 간격이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인 거야. 근데 봐봐. 진 위를 파악해봐. 이 사인의 기본형은 4파이마다 반복된다. 맞아, 틀려? 이건 맞는 말인 거야. 이 사인의 주기는 4파이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틀리지. 그러니까 반복이랑 주기는 조금의 괴리가 있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최소한의 간격을 주기라고 부른다. 자, 이제 탄젠트를 그려보자. 그럼 탄젠트를 그릴 건데, 탄젠트는 동경이 뭐가 돼버린다? 기울기가 되면 돼. 그럼 세타가 만약에 0이면 이 동경의 기울기는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너희 이 1사분면에서 사인이랑 탄젠트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거든. 봐봐. 내가 이렇게 동경이 그려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어. 그럼 얘들아,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돼버려?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별해야 되거든. 봐봐. 이제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이 점의 y좌표 이퀄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그냥 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이 길이 자체가.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지금 반지는 얼마니? 1이지. 그러면 기울기는 얘분의 얘인데 얘가 1이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버려? 탄젠트 값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들아 1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사인 값보다 무조건 어떤 거야?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사인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따라서 탄젠트 값이 커지잖아. 엄청 빨리 커지잖아, 여기서. 그럼 일단 45도가 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45도에서 1, 여길 이미 지나간단 말이야, 탄젠트가. 그래서 45도 이상부터는 기울기가 이미 1보다 계속 크니까 여기 위로 뻗쳐나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릴 때 항상 사인보다 크게 그려야 돼, 1사면에서는.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얼마야?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워질수록 엄청 빨리 커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엄청 빨리 커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 사인보다 아래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들아, 이번엔 좀 왼쪽으로 가볼게. 음방향으로 가볼게. 이러면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데 그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지. 기울기가 음수여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쁘게 그리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이 점근선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 점근선은 지금 뭐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탄젠트의 어떤 한 주기거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그런지 해보면 그냥 기울기를 추적하면 돼. 기울기가 계속 커지다가 이때는 정의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무슨 수야? 부호가 음수야. 크기가 굉장히 큰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큰 음수에서 가다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파일 때 얼마야, 기울기가? 0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지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다시 여기보다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다시 양수지. 양수로 그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또 정의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 1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아지는 이 순간이 얼마다? 4분의 파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이미 여기서 1이야. 이게 탄젠트의 기본형이야. 탄젠트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너희. 사인, 코사인은 이제 개형이 비슷하기도 하고 쉬운데, 탄젠트는 개형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 근데 얘들아, 너희 도형 이동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황이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연두가 돼?
2분의 파이만큼 평하면 돼. 그러면 봐봐. y는 사인 x로 할게요. 선생님 독립변수를.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y는 코사인 x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되냐면 누구 대신 누구 돼?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이제 얘를 순서를 바꿔서 2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이걸로 바꿔서 해도 돼 라는 게 각변환이야. 각의 변환. 그래서 우리 고등 교과는 각의 변환을 그래프의 이동으로써 증명하거든. 근데 이 각변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증명해서 쓰질 않아. 그냥 우리가 그 각의 변환을 하는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그냥 그걸 사용만 해.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원리는 이런데. 아니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증명하면 깔끔한데 우리 고등이 그러질 않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도 좀 편하게 갈게. 너무 깊게 하면 더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 이런 가계 변환이라는 걸 배울 때 이론적 근거가 도형의 이동이었다라는 거야. 탄젠트의 기본형을 그려봅시다. 탄젠트는 점근선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거든. 아직 목이 가가지고 관심 없죠? 봐봐. 자, 얘를 탄젠트의 기본형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한 줄기야. 물론 얘들아, 근데 얘를 한 줄기라고 해도 된다? 왜냐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그대로 다 똑같이 이어붙거든. 같은 그림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얘가 좋지. 그래서 얘 주기 위주로 해석할 거고 내가 얘를 오른쪽 첫 번째 점근선이라고 부를게. 얘가 되게 중요한 점근선이야. 오른쪽 첫 번째 점근선이 뭐야? 2분의 파이야. 왼쪽 첫 번째 점근선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사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2분의 파이에서 지금 탄젠트의 주기가 뭐야 얘들아? 파이지. 그래서 탄젠트 주기가 파이여서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여기서 주기만큼 왼쪽을 한번 밀어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주기만큼 한 번 왼쪽으로 밀어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그 다음 점근선은 뭐겠어? x는 안 쓸게요. 여기서 주기만큼 한 번 밀어내니까 2분의 3파이지. 근데 굳이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할래나? 여기서 한 번 오른쪽을 밀어냈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 점근선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일 텐데 2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두 번 왼쪽으로 밀어낸 거지. 이렇게. 이러면 너희 점근선이 좀 돼. 봐봐. 탄젠트의 점근선은 몇 개야? 몇 개야? 지금은 4개만 그렸는데 쭉쭉 있을 거니까. 무수히 많겠지. 그 무수히 많은 점근선들을 표현해 볼게. 그래서 점근선은 x는 얘를 기준으로 하자. 첫 번째 점근선을 기준으로 주기만큼, 축이 뭐야? 파이만큼 정수번 밀어낸 거야. n은 무슨 수? 정수. 이렇게 생각해야 탄젠트의 점근선이 조금 쉬워, 얘들아. 근데 물론 책에는 이렇게 써있겠지, 당연히. 뭐 통계에서 써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얘들아. 근데 이제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특히 평행이동을 하면.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게 합리적인 표현인데 평행이동을 하면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때 숫자를 좀 넣어서 점근선들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 똑같은 걸 나타내고 있는데 표현만 다를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을 표현해볼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을 표현할 때 이럴 수 있어. 3k 플러스 1. 여기서 이때 k는 뭐야, 그럼?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인수들이잖아. 근데 얘들아, 내가 얘네들을 나열해보면 이렇잖아. 1, 3, 1, 4, 7, 10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3K 빼기 2라고. 근데 이때 K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바꿔보면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근선도 이렇게 무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표현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 표현으로 익혀놓고 평행이동을 하면 다양하게 출할 수 있다 정도는 이제 생각을 열어놔야 돼. 자, 탄젠트의 기본형을 그려봤어. 점근선 빼고는 너희가 그렇게 어려울 건 없거든. 정의형 말해봐. 정의역이 조금 헷갈리겠죠? X바 X 다 정의돼? 이 순간이 정의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 정의가 안 돼? 점근선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점근선 빼고 모든 순간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탄젠트의 정의역을 주는 행위는 점근선을 주는 행위다. 치역 말해봐. 실수 전체 집합이 돼요. 대칭성 말해봐. 원점 대칭이지. 무슨 함수? 그러면 탄젠트 마x와 탄젠트 x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부호만 다른 관계. 기함수니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기가 제일 중요해, 주기가. 주기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주기가. 지금 너희 손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서 여기 기본형만 그려봐, 얘들아. 여기 점찍기 할 필요 없어. 기본형 그리면서 다 익혀놓으세요. 기본형을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계변환을 할 건데 일단 취지를 알아야 돼. 취지는 뭐냐면 사인 150도 구해봐 하면 우리한테 뭐 정의를 이용한다던가 뭐 어떤 테크닉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인 150도를 외우고 있진 않잖아, 우리가. 근데 사인 150도는 얘들아 사인 30도랑 똑같이 되거든. 저 공식 중에 일부분을 쓴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2분의 1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만 잘 되면 사인 150도도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취지야. 여기서 일로 갈 때 각이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각의 변환이라고 불러. 줄여서 각변환이라고도 부르고. 자, 각변환이 이런 취지야. 특수각과 관련돼 있으면은 사실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각이 아닌 문제도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사인 89도 제곱 89도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 특수각이 아니니까 너희가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꿔보면 코사인 제곱 1도랑 똑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인 제곱 1도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1이야. 이런 식의 구조가 출현하기 때문에 역시 각변환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무지성으로 암기할 거 몇 개를 해줬는데 출현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인 거고 각변하는 애들아 그 증명은 도형의 이동으로 얘네들의 도형 이동으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증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증명을 안 할 거야 오늘. 오늘은 철저하게 방법적으로 접근할 거거든. 그러니까 왜보다는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왜는 지금 왜를 너무 집중하면 안 좋아. 왜냐면 내가 왜를 하나도 안 말할 거라서.
일단 각을 얘로 바라봐. 얘가 변환할 대상의 각이라고 표현할게. 바꾸고 싶은 각이야. 각 변하는 얘들아 얘를 무조건 세타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변환 후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각은 무조건 세타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이 테크닉은 그런 테크닉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환할 대상을 각을 봤을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좀 달라져. 만약에 n이 짝수라면 각은 무조건 이걸로 바뀌는 거고 삼각함수의 종류가 그대로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종류가 그대로야. 사인은 사인 그대로고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고 탄젠트 탄젠트 그대로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각 변환을 해봐. 그러면 변환할 대상이 각이 이거지. 그럼 n이 뭐라는 무슨 수야? 비교해봐. n이 2란 짝수인 거지. 짝수 플러스인 상황인 건데 그러면 n이 짝수니까 각은 무조건 세타로 바뀌고 삼각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가 된다.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걸 확정을 줘야 돼.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확정은 올사탕코로 하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플러스라고 해서 전체 양수가 아니야 얘들아. 세타가 얘기한 근거가 없어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그냥 앞에 관계를 찾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는다는 느낌인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짓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울사탕코로 풀마를 확정짓는 과정을 보여주면 봐봐. 이게 샘플링으로 성질을 유도하는 거거든. 세타가 1, 3에 있다고 가정해. 몇 3에 있어도 맨날 되니까 그냥 성질만 찾는 거야. 세타가 1, 3에 있다고 가정하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격이 몇 3에 위치하니? 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격이 여기 위치해. 그러면 3, 3에 위치하지? 그럼 올사, 탄, 코. 올사, 탄. 탄젠트만 변환하면서 플러스로 바꾸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테크닉이 각변환 테크닉이야, 얘들아. 이유를 찾지 마세요. 방법을 숙지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유는 그래프의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두 동경 위치 관계로 증명하면 깔끔한데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진 않을 거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그러면 삼각함수 종류가 바뀌어 각을 변환하고 삼각함수 종류가 바뀌어. 각은 무조건 얘로 바뀌는 건데 삼각함수 종류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가 취해져.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올사탕코로 풀마를 확정짓는 거야. 이게 각변환 테크닉이다. 자, 적용해 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올사탕코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뿔마를 확정짓는 거에서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세타가 1사분에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들의 이제 동경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세타가 만약에 1사분에 있어. 그러면 파이 마세타는 몇 번에 위치해야 돼? 1번 마세타는 3번 파이 뿔세타는 2번인 거야. 파이 뿔세타 파이 마세타 마세타 이렇게 가면 돼. 여기 위치에 뭐가 배치된다? 파이 마세타. 여기는 파이 뿔세타. 여기는 동일하게 2분의 파이 마세타는 몇 번? 1번. 2분의 파이 뿔세타는 얘는 뭐겠어? 2분의 3파이 뿔세타. 2분의 3파이 마세타의 위치가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지금 얘들아 너희 빈칸에다가 이거
여기 빈칸 메꿔봐. 여기. 이게 돼야 얼사탄코가 되거든. 지금 메꿔보세요. 자, 해보자. 보세요. 어, 자, 얘들아, 2파이는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은 누구랑 동경 위치가 같다? 세타라. 그러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각변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어, 사인은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치. 뭐가 돼,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우기로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 써가지고 봅시다. 변환할 대상을 각을 쟤랑 봐. n이 몇이라는 무슨 수야? 2라는 짝수지. 그럼 삼각함수 각은 얘들아 무조건 세타로 바뀌는 거야. 삼각함수 종류가 그대로에 바뀌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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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뿔말을 확정줘야 되는데 세타가 동경이 1, 3면 있다고 가정하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경이 몇 선면 있어? 3선면 있어. 그래서 얼사탄. 얘 보고 해야 돼, 얘들아. 얘 보고 하면 안 돼. 쟤 보고 해야 돼. 탄젠트는 플러스, 코사인은 탄젠트 사인은 이렇게 그냥 각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면 사인 210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인 210도는 사인 180도 플러스 30도잖아. 그럼 이거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이 된 거거든. 그냥 세타가 30도로.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져?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많이 있어. 사인 210도를 구하는 방법이. 정의로 할 수도 있지. 정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 그려가지고 할 수 있지. 이 점의 y좌표 잘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보통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긴 하거든. 얘는 몇 도랑 관련돼 있어? 사인 30도랑 관련돼 있어. 그럼 이거 얘는 지금 양수고 얘는 지금 무슨 수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이렇게 해. 사실 사인 240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 물론 저 각변한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짬뽕된 거야 뭔가. 그래서 테크니컬해지는 건데 얘가 60도랑 관련돼 있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예각이 몇 도인 줄 봐. 또 240도를 얘들아 내가 그리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이 몇 도야? 그럼 얘가 무조건 사인 60도랑 크기가 똑같아. 그런 성질이 있어. 동경 위치관계로 하든 뭘 하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뿔말을 체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양수 상태지. 근데 전체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얼사탄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인 300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 300도의 동경을 그려 얘들아. 그러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이 몇 도야? 그럼 얘가 사인 60도랑 무조건 크기가 똑같아. 얼사탄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수 돼야 돼? 음수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변하네. 저 공식에다 적용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저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 유형 때문이야. 사인 제곱 뭐 98도랑 89도랑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도랑 더하면 얼마야? 이런 거 할 때는 얘들아 방금 한 것처럼 또 이제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각변으로 하는 게 깔끔하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뀌어서 1이야 이런 식의 문제를 위해서 그냥 할 줄 알아야 돼. 더 연습해볼게 각변 하는 김에. 이 두 개는 그냥 무지성 암기하세요. 사인 세타랑 똑같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얘는 외우진 않아도 돼. 이거 왜 외우라고 하냐면 삼각함수 활용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각변은 공식으로 해볼게요 오늘은. 변환할 대상이 각이 n이 뭐라는 무슨 수야? 이란 짝수야. 그러니까 각은 무조건 세타로 바뀌는 거고 삼각함수의 종류가 그대로가 되겠지. 그리고 뿔말을 확정 져야 돼. 세타가 1선면 있다고 가정하면 파이 마세타는 동경이 몇 선면 있어? 2선면 있으니까 얼사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쁘게 2파이, 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되면 n이 짝수인 경우인 거야. 근데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면 n이 홀수인 경우인 거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종류가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세 개는 무지성 암기하랬죠?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사인 세타로 바뀌고,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뀌어요. 알겠죠? 근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변환할 대상의 각이 n이 몇이라는 무슨 수야? n이 1이라는 홀수야. 그러면 각은 무조건 세타로 바뀌는 거고, 삼각함수 종류가 바뀌어야 되겠지, 지금.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은, 탄젠트는 역수가 돼버려, 이렇게. 각은 무조건 세타로 바뀌고. 그럼 뿔말을 확정져야 되는데, 세타가 1,3면 있다고 가정하면 2분의 파이 마세타는 동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1,3면 있겠지, 얘들아. 여기랑 여기 똑같아서 y는 x 대칭 관계.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건데. 1,3면이니까 5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 이렇게 각변을 하시면 돼. 한 번만 더 할게. 다 똑같아서. n이 몇이라는 무슨 수? 1이라는 홀수죠. 그럼 이제 삼각함수 종류가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세타가 1,3면 있다고 가정하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경이 몇 3면 있어? 90도 더 돌아가는 만큼 이렇게 있겠지. 그럼 2, 3면이가 올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가 플러스야? 첫 번째가 플러스 얘들아. 원본 보고 하셔야 돼요. 원본 보고. 사인은 플러스. 2, 3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얘들아. 그러니까 왜가 없어 얘들아. 그냥 이 방법은 그런 방법이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각 변환을 하면 우리는 이제 각을 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얘들아 2분의 3파이 다 똑같아. 근데 만약에 사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환 해봐 이렇게 돼 있다면 2분의 5파이는 지금 프린트에 없잖아 얘들아. 근데 이럴 때는 좀 덜어내 얘들아. 2파이를 막 더하거나 빼도 동경의 위치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파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를 여기서 빼내. 그러니까 이거랑 뭐랑 똑같냐면 사인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겠지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얘로 바꿔서 그냥 코사인 세타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 이 프린트에 없는 거는 이제 2파이보다 크거나 뭐 아예 음수거나 그런 걸 텐데 이렇게 2파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 안으로 넣어주면 되더라. 지금 이거 각변환 프린트 다 완료하세요. 얘들아 우리 좀 변형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하자. 그걸 아까 했어야 되는데 y는 sin x를 한번 그려볼게 다시. 기본형 최대값 얼마? 최대값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한 주기만 그릴게요. 꿀렁 하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sin 2 sin x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함수값을 다 2배 하는 거지. 그럼 0에서 함수값 2배 하면 얼마야? 0이고 1에서 함수값 2배 하면 2고 0에서 함수값 2배 하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2배 하면 0에서 함수값 2배 하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숫자가 붙으면 진폭을 바꾸는 거예요. 위아래를 바꿔. 최대치수.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 됐으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짜부하겠지. 2면 이렇게 늘리고. 자, 이렇게 되고 y는 sin 2x를 한번 해볼게. 이게 살짝 확대 축소 개념이긴 한데 네, 이륙수능에 확대 축소로 풀면 조금 쉽게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 그냥 근데 연산으로 풀어도 풀리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짜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얘는 내가 0에서 2파이까지 가려면 0에서 2파이까지 가야 되겠지. 그럼 x가 0에서 2파이면은 한 주기가 돌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얘는 x가 0에서 파이까지만 가면 한 바퀴가 돌아버리지. 동경이.
그러니까 얘가 2배 빨리 간다는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주기가 얘의 주기는 사인의 기본형의 주기가 뭐야? 2파이야. 그것을 x의 개수의 크기로 나누면 돼. 그러면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주기가 뭐가 된다? 파이 2배 빨리 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사실 너희가 이제 이걸 함수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은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2배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배 짜부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 길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관련된 문제 할 때 할게, 얘들아.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건 얘를 바꾸면 주기를 바꾼다, 이 정도의 이제 감각만 있으면 돼, 얘들아.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기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한 꿀렁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꿀렁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짭. 괜찮아? 그래서 축소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하면은 이런 모양을 다 그릴 수 있고,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일반형이라고 불러볼게. 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단 A가 양수일 때를 전제할게. A가 음수면 이게 대칭 이동이 돼서 개형 자체가 아예 바뀌어. 그래서 A가 양수를 전제로 얘를 그려보면 주기가 제일 중요해요. 주기 말해보세요. B분의 2파인데 B가 음수일 수 있어서 절대값 씌워야 돼. 주기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의미상. 자, 그러면 똑같이 일단은 그냥 개형을 그려.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A고 A가 양수예요.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되고 똑같이 그냥 개형을 일단 그려. 꿀렁. 그래서 여기다 한 주기를 끊어. 뭐야?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고 얘는 반띵. 또 반띵. 하나, 둘, 셋. 이 절대값 B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제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코사인도 동일하게 그리시면 돼요. 탄젠트도 같은 맥락이거든. 탄젠트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y는 탄젠트 x를 얘들아 그냥 기본형을 그리면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이 뭐야, 얘들아? 자, 안 되네. 2분의 파이고 왼쪽 첫 번째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앤데,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2배를 하면 함수값을 다 2배 때리는 거잖아. 그럼 0에서 함수값 2배 때려도 0이니까 여기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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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률 정도만 바뀌어. 휘어진 정도만 바뀌지 개형상의 큰 차이는 안 생겨. 그래서 탄젠트는 여기 붙은 게 크게 의미를 안 가져. 개형상으로 크게 구조를 안 바꿔. 얘는 이제 이렇게 바꾸니까 좀 최대처를 바꾸는 의미가 있어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영향은 주지 당연히. 근데 이제 탄젠트는 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주기의 변화를 추적해 줘야 되는데 방법을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주기가 제일 중요해. 탄젠트의 기본형의 주기를 x의 개수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 주기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 이 간격이 뭐야? 절대값 b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이 간격은 뭐야? 이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럼 얘들아 그 다음 점근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는 첫 번째 점근선에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한 번 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점근선은 얘들아 첫 번째 점근선에서 주기만큼 2번 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점근선 다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선생님이 일반형이라고 부를게. 교과서에 그렇게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런 모습을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일반형까지 해서 얘를 이제 대략적인 이제 탄젠트나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고, 이제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는 거지. 근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Y축으로 평행이동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 그냥 위아래로 들고 나르는 거라서. 근데 X축으로 평행이동이 꽤 불편하다.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 돼 있으면은 정교하게 그냥 그리거나 좀 귀찮게 아니면 치환을 때리거나 하면 되더라. 그래서 뭐 문제 나올 때 할게. 그러니까 X축의 평행이동은 원래 좀 빡치는 문제다.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 얘들아.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함수는 항상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면 되게 중요한 성질로 작용하거든. 지금 사인을 베이스로 하는데 사인은 주기성, 대칭성을 모두 가져 얘들아. 그래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써야 돼. 특히 대칭성을 잘 써야 문제가 쉬워져. 해볼게 문제 풀면서. 어, 그림 보면서 합시다. 이게 y는 sin 2x의 그래프잖아 지금. 주기부터 체크해. 주기가 제일 중요해. 주기 뭐야? 파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꿀렁 하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파인 건데 나타내진 않을게.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꿀렁 꿀 하면 2분의 파이야. 렁 해도 2분의 파이야. 여기 뭐야 그럼? 2분의 3파이고 여기 2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런 걸 물어봤잖아. 여기서 얘들아 얘네를 이런 애들 좀 정리를 해줘야 돼.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래. 근데 얘들아 너희 사인 2x가 3분의 2 되는 게 이게 지금 특수각이랑 관련돼 있니? 아니 하트가 특수각이랑 관련돼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럼. 그러면 하트를 특정할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특수랑 관련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특정 안 하고 그냥 풀라는 소리지 문제에서.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얘랑 얘의 합은 이쁘게 나와.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선대칭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등간격이겠지 얘들아. 이게 등간격, 즉 등차중,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얘 두 배겠지. 그래서 감마랑 베타의 합은 얘의 두 배다. 얘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또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냐면 너 이게 이차함수에서 그대로 다 적용되거든. 이차함수 그렸어 나.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성질 뭐다? 대칭성이다. 그럼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얘랑 x값의 합은 이 x값 이 x값의 합은 축의 두 배지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얘랑 얘 더하면 축의 두 배지. 그 말은 얘랑 얘 더한 거 얘랑 얘 더한 거 똑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베타랑 감마의 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랑 얘 더해버리면 돼. 그래서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대칭되는 이 순간을 찾아서 두 배다 해도 되고. 근데 문제별로 너희가 센스 있게 쓰는 거야. 지금 나 이거 찾기 좀 싫거든. 더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건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아 해서 그냥 풀어버린 거야. 어 그러면 저 F 어쩌고 부분은 해결이 됐거든. F는 F 4분의 6에다가 4분의 1, 4분의 7파이가 돼. 몇 도랑 관련돼 있어? 몇 도랑 관련돼 있어? 45도랑 관련돼 있다 느낌 와야지. 이렇게 동경이 그려지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데 대입을 좀 하자. 대입하면 좀 관계 있는 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얘니까 대입해서 계산할게요. 사인 뭐야? 2분의 7파이야. 그럼 여기서 2파이 좀 버려 헷갈리니까.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야. 그러니까 사인 270도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사인 270도 얼마냐 물어보면 여긴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 생각해 얘들아. 이런 특수각 관련 이런 거 생각할 때. 자, 그래서 앞부분을 해결합시다. f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구하래. 그럼 알파에서 2분의 파이 간 함수값을 구하라는 건데 어
일단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반죽이잖아. 그럼 얘들아, 반죽이 가서 알파만큼 더 가래.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존재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에서의 함수값? 당연히 얼마 얘들아, 그냥. 찍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알고 있는 숫자 3분의 2밖에 없는데. 근데 얘들아, 이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사용해 주는 거야. 지금, 이거 좀 지울게. 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그리면 지금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림상으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틀렸어. 다시 할게. 이 가는 모습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이 길이가 알파가 되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양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모두 알파로 똑같으니까 여기 알파야, 여기도 알파야.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좀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주기성, 대칭성을 같이 써가지고 삼각함수를 많이 해석해야 되는데, 선생님 봐봐. 이거 삼각 방정식 할 때도 계속 나오거든? 봐봐. y는 k가 있어. y는 막 k가 있어. 그러면 대응하는 수, 대응하는 수, 대응하는 수, 대응하는 수가 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여기로 완전 선대칭 되니까 접으면 완전히 포개져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얘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얘들아. 얘에 대해서 그래프가 점대칭이니까 이 간격과 여기 지금 이 간격, 이 간격 똑같으니까 이 간격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보면 선대칭이 되거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간격들이 다 똑같다로 이 지점들을 특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여기는 2파이 마 알파야.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구절절 찾을 필요가 없어. 얘네들의 얘랑 얘 합을 물어보면 얘들아, 얘를 기준으로 선대칭 될 거 아니야. 등간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 합은 얘의 2배인 2파이가 되고 얘랑 얘 합은 얘의 2배인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기성과 대칭성이 나중에 이제 방정식 할 때 또 나올 거야. 이거 지금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219번도 풀어보세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얘들아, 지금은 많이 그려보는 게 좋아. 이게 살짝 좀 에바잖아. 이게 지금은 내가 한 5주기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5주기도 좀 귀찮긴 한데 막 10, 20주기, 30주기 그럼 절대 못 가. 물리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기별로 끊어가지고 세야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 교점 개수 이런 거 살 때는 주기별로 끊어서 세는 뭔가를 봐야 돼.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막연하니까 그려서 시각적 확인을 조금 해야 되더라. 그럼 규칙도 잘 보이고 좋거든. 봐봐, 내가 y는 sin 2x, 2 sin x를 그렸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이거지. 그럼 내가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얘의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과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야. 이 삼각 함수가 여기 갇혀 있는데 직선이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과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일 거라서. 그럼 얘는 몇 콤마 2 지나가? 30 콤마 2 지나가. 또 몇 콤마 마 2 지나가. 이 두 번의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근데 2파이는 얘들아, 여기서 파이라는 건 그냥 무리수잖아. 3.14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림하면 얼마인 거야?
6.28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3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한참 가야 되겠지. 그러면 30까지 가야 돼. 30 근처까지. 이러면 얼마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30점 얼마는 여기는 얘들아 얼마야? 3.14니까 30 못 넘기겠지. 3.14에다가 9 곱한다고 30을 넘기진 않을 것 같잖아, 애들 봐도. 그러니까 여기 어디 지나가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잖아, 지금. 얘들아,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다 무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상태다. 지금은 그걸 사용해야 돼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오른쪽 부분만 보고 있는 거 왼쪽도 있어, 얘들아. 왼쪽도 세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시각적으로 세, 일단 연습할 때는. 그러다가 주기별로 끊어 세고. 얘들아, 이 오른쪽으로는 교점 절대 안 생기지? 여기 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교점을 세. 그러면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여기까지 9개야. 얘는 그냥 따로 셀게. 한 개. 이 점도 세야 되잖아. 한 개 셌어. 여기 오른쪽을 몇 개야? 9개야.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그래프를 잘 보면 이 직선도 기함수고 이 사인도 기함수지, 얘들아. 그러면 교점, 그래프 자체가 전체 그림이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되거든. 그러니까 교점도 원점 대칭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점 생겼으니까 여기 교점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왼쪽에 교점 몇 개 생기겠어? 9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을 이렇게 세면 돼. 이거 방금 썼는데. 이렇게 세면 돼. 19개. 근데 이게 얘들아, 내가 이게 만약에 150 이랬으면 이제 사실 엄청 많이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못 그리잖아, 그건 사실. 그러면 주기별로 끊어서 세는 연습을 좀 해주는 거야, 이 다음에. 저렇게 되게 많이 그려졌을 때를 상정해서 주기별로 끊어서 세는 연습을 하자. 규칙 찾기라고 생각해서 앞에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 근데 첫 주기랑 마지막 주기를 신경 써야 돼. 이제 개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이 마지막 주기에서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여기선. 얘들 이게 2개가 아닐 수가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무조건 2개야. 가운데 중간은 무조건 2개고 양 끝에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내가 이거 빼고 세. 그럼 몇 개야? 1개, 여기선. 그리고 여기 1개, 이제 이 점을 여기 따로 세는 거지. 그러면 하나에다가 여기 주기가 몇 개? 여기 오른쪽으로 5주기지. 그리고 5주기인데 마지막 주기에서 몇 개 맞나? 마지막 주기에서 2개. 여기 한 주기마다 2개 맞는데 무조건. 그럼 이 가운데 이 3주기 동안은 몇 개 맞나? 6개. 첫 주기에서 몇 개 맞나? 1개야. 그래서 9개네. 이렇게 세면 돼. 그러면 가운데 얘들아, 이게 310개든 300개든 다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주기, 마지막 주기만 따로 세고 가운데 주기는 다 똑같을 거라서 그냥 만약에 가운데 30주기가 생겨도 여기서 그냥 60개 생겼네 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주기가 굉장히 길다면 주기별로 끊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너희 내가 이 문제를 하고 나면 너희 그 다음 문제가 틀리거든. 뭐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9개 생겼어. 여기 1개 생겼어. 여기 왼쪽으로 9개 생기지. 근데 그래프가 얘들아 만약에 플러스 1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얘를 들고 한 칸 올려야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만약에 하트개가 생겼다고 쳐, 여기 오른쪽으로. 그럼 왼쪽도 하트개야? 아니야, 얘들. 그럴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왜 맞냐? 지금은 주황색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교점도 원점 대칭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원점 대칭으로 교점이 안 생겨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그냥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면 이런 세 개의 대수 비교가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sin x의 기본형을 그냥 그리면 되잖아. 최대값 얼마?
최대값 1. 잘 안되네.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꿀렁 하고 그려서 여기가 얼마다? 파이고 파이야. 근데 이거 어림해봐. 3.149. 얘가 2분의 파이니까 1.57 정도 되겠지. 그럼 여기다 여기 x축에다가 2에 대응하는 수를 찍어봐 하면 2를 여기다 찍는 거잖아. 괜찮아? 2점 찍자. 3을 찍어봐 하면 2점 찍으면 되잖아. 3을. 그러면 4를 찍어봐 하면 얘들아 여기까지 당연히 못 갈 거 아니야. 여기가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두두두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말해봐. 2 콤마 사인 2야. 그러니까 사인 2라는 건 여기 대응하는 수가 사인 2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2 콤마 사인 3이니까 여기 대응하는 수가 사인 3이야. 여기 대응하는 수가 사인 4겠지. 그래서 사인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사인 3이고 사인. 여기 대소비교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자, 그리고 최대최소하고 방부등식에 활용한다고 했죠. 최대최소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근데 이게 얘들아 함수만 그냥 뉴비로 나온 거지 이게 다루는 방식은 이미 공수 원투에서 계속 하던 일이야. 자, 최대 대상이 y야. y의 최대값을 라지엠, y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래. 근데 나 지금 좀 상황이 싫어. 삼각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게 싫어. 그럼 삼각함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종류를 줄여줘.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삼각함수의 종류가 하나로 줄어들었지. 그리고 우리가 치환을 하겠지? 치환할 때는 한 번씩 쓰세요. 라고 해도 안 쓸 거 아는데 그래도 써야 돼. 자, 그럼 y는 이렇게 되고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번역 t의 범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근데 t의 범위 우리 바로 눈에 나온다. 몇에서 몇 사이?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바뀐 거니까 쉬운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좌우가 무슨 축이다? t축이다. 위아래가 y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하트 콤마 세모라고 했을 때 이 하트는 누구의 값이다? t의 값이다. 이 세모는 누구의 값이다? y 값이다. 혹시 x 값을 물어본다면 한 번 더 변환을 거쳐야 돼요. 이런 맥락이야. 이거 지금 우리 공수원에서도 하던 건데 그냥 그 치환하는 대상이 삼각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봐봐. y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또 치환하겠지 우리. 그러면 t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함수가 돼? 유리 분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러니까 보통 유리함수라고 표현해. 유리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t의 범위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그려서 잘하면 돼 그냥.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필요한 능력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는 거지. 오랜만이니까 한번 할게. 다짜고짜 t 플러스를 일단 써. 그리고 t의 개수를 맞춰. 그리고 상수항을 맞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면 얼마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남는 거 그대로 쓰고. 자, 이거 그래프 그릴게. 무슨 축? t축. 무슨 축? y축. 점근선 t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지금 양수라면 점근선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4개의 영역 중에 여기 그리면 되고, 제가 음수라면 여기 그리면 돼. 근데 얘들아 지금은 축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축을 안 그리는 게 전략적으로 좋았어. 자, 그려볼게. 잘 그렸니? 잘 그렸니? 내가 물어보는 잘 그렸니 못 그렸니 항상 정역제 아니야. 잘 그렸니?
못 그렸지. 잘 그리자. 마일부터 점이 있겠지. 마일 콤마 마일 대입할 땐 여기가 편해 보이네. 마일 마일 그리고 1 콤마 3분의 마오 해서 이게 잘 그린 거야. 그럼 이제 y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 y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최대 최소의 기본 해결은 뭐다? 어떻게 해결한다? 그래프 그린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려면 마인드로 가야 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산술기하를 바로 떠올려야 돼, 일단 얘들아. 너 근데 산술기하는 공수 2에 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나올 수가 없지만, 근데 그 산술기하 출연한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최대 최소에도 알아봤고, 방부등식에도 한번 활용해보자. 기본적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얘들아, 이게 너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거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알고 있는 게 좋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이론적 근거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인 거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뭐야?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들의 그래프의 교점이 x좌표다라는 거야. 이거 저거 풀려면 그래프 적당히 그려서 교점 x좌표 대답하면 돼. 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적당히 내가 그리기 좋게 정리를 좀 해. 그럼 sin e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그리기 좀 편할 것 같아. 그려보자. 자, 주기부터 체크하세요. 주기 얼마? 파이. 그러니까 한 주기만 그리면 되네? 라고 생각하세요.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주기만 그냥 그리면 돼. 이러면 뭐다? 파이다. 여기 색칠 합시다. 여기 색칠 합시다.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파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그려야 되겠지. 괜찮아? 얘들아 몇 도랑 관련돼 있겠어? 사체분도랑 관련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얘들아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되는 순간 외우고 있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2분의 루트 2를 통해서 구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기성과 대칭성을 사용해줘야 돼.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거? 분필이 왜 이렇게 얘랑 대칭성 때문에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 돼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랑도 똑같은 거야. 그 간격이랑 얘랑도 그 간격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해의 합을 구하래. 해가 몇 개 있어 일단?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대응하는 수, 여기 대응하는 수의 합을 구하세요 왜 지금? 그러면 사실은 여기랑 여기 더하면 되죠. 여기 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해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지금. 특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답은 나왔는데 특정할 수 있어? 특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은 지금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되는데 특정해보자 우리.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먼저 찾아줘야 돼 얘들아. 여기 일단 얘들아 사인 하트가 2분의 루트 2 되는 예각을 말해봐.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하트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되지 얘들아. 그럼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려면 이 x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x는 얼마야? 여기가 8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8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도 8분의 파일 테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겠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다 특정하면 할 수 있는데 저런 형식으로 합을 물어보면 대칭성을 적당히 이용해서 쉽게 대답하세요. 방정식에다 활용해봤어. 이게 스텝 1도 얘들아 꽤 까다롭거든. 그래서 집에서 좀 천천히 풀어 얘들아. 지금 방금 했던 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228번.